네, 이번 시간에는 저희 변액 상품 두 번째 시간이고요. 변액 연금하고 변액 유니버셜 보험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변액 연금 보험 같은 경우에는 사망보험금은 연금 개시 전에 사망했을 때 지급이 되죠. 그래서 연금 같은 경우에는 연금 개시 전 요 보험 기간을 저희가 통상 제1보험 기간이라고 하고요. 연금 개시 이후의 보험 기간을 제2보험 기간으로 하고 있죠. 그래서 연금 개시 전에는 저희가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데 사망보험금은 GMDB가 되겠죠. 최저 사망보험금 보증이 되기 때문에 기납입보험료로 보증이 되고요. 연금 개시 이후에는 우리가 GMAB가 되겠죠. 그래서 연금 적립금을 기납입보험료로 저희가 보증을 하기 때문에 변액 연금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해지만 하지 않으면 연금 개시 전에 사망을 하든 연금 개시 이후에 연금을 받든 기납입보험료는 보증되기 때문에 원금 손실 가능성은 없다고 해도 무방한 그런 상품입니다. 그래서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방법, 우리 변동보험을 계산하는 방법은 우리 보장형 변액보험 같은 경우에는 일시납보험 추가 가입 방법이라고 해서 책임준비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가지고 1개월짜리 일시납보험을 가입했죠. 우리 저축성 상품 같은 경우에는 가산 지급 방법이라고 해서 만약에 책임준비금을 초과한 적립금이 있다고 하면 잘 쌓았다가 나중에 이제 지급할 때 보험금 지급할 때 더해서 지급하는 이런 방법을 채택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망보험금은 기본 사망보험금에다가 사망 당시 적립금을 더하는 요걸 저희가 가산 지급 방법이라고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망 당시 적립금은 투자 운용 실적에 따라서 변동은 할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고, 자, 밑에 우리 문제 보시면 사망보험금은 매월 재계산이 되어서 다음 달 계약 해당일까지 1개월간 확정 적용된다. 이런 문제가 나오거든요. 이게 만약에 변액 종신이었다고 하면 맞는 지문이죠. 1개월마다 매월 달라지게 되는데 지금 변액 연금 같은 경우는 가산 지급 방법이기 때문에 이 사망 당시 적립금은 얼마마다 한 번씩 바뀌는 거죠? 매일매일 바뀌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지문은 틀렸다. 그래서 우리가 보장형과 저축형의 변동보험금 계산 방법 잘 비교해서 기억해 주실 필요가 있겠고요. 자, 두 번째, 만약에 생존을 했다 하면 연금을 지급을 받을 텐데 그 연금 역시 투자 실적에 따라서 적립을 하고 개시 연령이 되면 이제 지급 방식에 따라서 지급을 받게 됩니다. 자, 연금 개시 이후의 적립금 운용 방법인데요. 자, 원래 이제 기본적으로 변액 연금은 연금 개시 전까지는 실적 배당형으로 운용을 하다가 연금 개시 이후에는 저희가 일반 계정으로 옮겨서 공시이율로 운영하는 형태. 왜냐하면 연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일정한 연금을 안정적으로 지급하기 위해서 공시이율로 운영하는 형태가 이제 주력으로 이제 운영이 되었었는데 최근에는 평균 수명이 길어지다 보니까 연금 개시를 뭐 60세, 65세 하더라도 연금을 지급받는 기간이 뭐 20년, 30년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죠.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어차피 물가 상승에 따른 보험금, 연금액의 실질 가치를 보전해야 되는데 공시이율로는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변액 연금형으로, 그러니까 우리 실적 배당하는 형태로 연금액이 달라져도 좋으니까 나는 계속 운영해달라라고 하시는 분이 있으면 변액 연금형으로 운영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연금 지급을 원하는 경우에는 공시이율형으로, 그리고 실적 배당에 따른 더 높은 투자 성과, 그리고 물가 상승에 따른 연금액의 실질 가치를 보전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한다면 변액 연금형으로도 가능하다. 이렇게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계약자분이 선택하실 수가 있고요. 공시이율 적용형 같은 경우는 일반 계정에서 공시이율로 계산한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고요. 이 경우에는 연금액이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안정적인 연금 지급이 된다는 장점, 그렇지만 물가 상승 리스크에 노출된다는 약점이 있을 거고, 두 번째, 변액 연금형 같은 경우는 특별 계정에서 계속 운용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투자 수익이 있다면 기존의 우리 공시이율형보다는 더 많은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물가 상승 리스크를 커버할 수 있다는 건 장점이 되겠지만, 반대 방향으로 예를 들면 투자 성과가 좋지 않을 경우에는 안정적인 연금 지급이 곤란하다는 것이 약점이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전부 다가 아니라 일부만 변액 연금형으로 운영한다든지
아니면 실적 배당을 하더라도 최저연금액은 보증한다든지 이런 다양한 형태의 상품들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 연금 개시 이후 공시이율 적용 연금형으로 운영할 경우 특별 계정에서 운용된다? 틀렸죠. 특별 계정이 아니고 일반 계정에서 운영이 되고요. 연금 개시 이후의 적립금은 실적 배당용으로 운영할 수 없다. 운영하는 것 가능하다. 이런 문제들도 체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최저 사망보험금 보증 GMDB인데요. GMDB는 모든 변액보험에 다 해당이 되는 최저 보증 옵션이고 이 GMDB는 보장형인 경우에는 기본보험금, 저축성인 경우에는 기납입 보험료를 보증을 해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변액연금은 저축성이니까 연금 개시 전에 사망하게 되면 기납입보험료 수준으로 최저 보증한다. 기억해 주시고 그러면 이제 사망보험금은 어떻게 나가느냐? 기납입보험료와 계약자 적립금 플러스 기본 사망보험금 이게 뭐예요? 우리 가산 지급 방법에 의해서 계산된 실제 지급 가능한 보험금이 되겠죠. 그거 두 개를 비교해서 큰 것. 결국 무슨 얘기냐면 계약자 적립금에 기본보험금 더한 거를 지급을 하는데 만약에 그게 기납입보험료보다 작다면 기납입보험료로 보증하겠다. 이런 개념이죠. 표현만 지금 다른 것이고요. 밑에 보면 최저 사망보험금 미보증형 변액연금보험이 판매되어 계약자가 선택할 수 있다. 틀렸죠. 왜냐하면 GMDB는 선택할 수 없고요. GMAB는 선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두 개도 구분하시고요. 최저연금 적립금 보증, 그래서 GMAB죠. 마찬가지로 기납입보험료로 연금 적립금을 보증을 하겠다라는 것이고요. 연금 개시 시점까지 유지를 하게 된다면 투자 실적과 무관하게 지급을 보장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밑에 보시면 계약자의 선택에 따라 최저연금 적립금 보증 GMAB를 설정하지 않는 변액연금보험 미보증형이 이제 출시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GMAB는 부담할 건지 말 건지 고객이 선택할 수 있고 GMDB는 선택할 수 없고 중도 해지 또는 GMAB 미보증형을 선택할 경우에는 원금 손실 위험을 부담을 하는 것이죠. GMAB를 선택했다면 기납입보험료, 원금은 보증이 되는 것이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 위험을 부담하는 것이고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보증 기능이 강화된 형태가 주로 판매가 되고 있다. 참고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보면 다양한 최저 보증 옵션으로 인해서 중도 해지 시에도 원금 손실은 발생하지 않는다. 중도 해지하게 되면 해지 환급금을 받을 텐데 해지 환급금은 최저 보증이 없지요. 원금 손실 가능하고요. 누가 책임지죠? 계약자가 책임지는 자기 책임의 원칙이기 때문에 발생하지 않는다는 틀렸죠. 변액연금보험의 특징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최저연금 적립금 보증을 선택했다. 그러면 연금 개시 시점까지 유지했을 경우 기납입보험료 수준으로 최저 보증해준다. GMAB에 대한 설명이고요. 시험 문제에는 저축성 보험이기 때문에 최저 사망보험금 보증은 적용되지 않는다. 뭐 이런 문제가 이제 출제된 적이 있었는데 GMDB 같은 경우에는 모든 변액보험, 저축성이든 보장성이든 다 적용이 되는 선택할 수 없는 그런 보증 옵션이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연금 개시 이후에 공시이율을 반영해서 안정적인 연금 수령이 가능한데 최근에는 변액연금형으로 선택하는 것도 가능하다. 최근에 추가 납입, 중도 인출 이런 납입의 유연성이 부여된 그러니까 유니버셜 기능이 일부 추가된 그런 상품들도 출시가 되고 있고요. 기타 변액연금만의 특징을 좀 보시면 운용 실적에 따라서 사망보험금, 해지 환급금이 변동이 되죠. 변액연금은 사망보험금 얼마마다 한 번씩 바뀌어요. 매일매일 바뀌고요. 가산 지급 방법이고 사망보험금은 최저보증이 되지만 해지 환급금은 최저보증이 안 되죠. 밑에 보시면 운용 실적이 악화되더라도 최저 사망보험금 보장하죠. 어느 수준까지 보장하죠? 기납입보험료. 고객의 투자 성향에 따라서 자산 운용의 형태를 직접 선택할 수 있죠. 주식형, 채권형, 혼합형. 다만 운용 방법을 지시하는 것은 불가능하고요. 펀드 변경 가능하죠. 보통 1년에 12번까지 수수료는 부과가 되나요? 부과가 되지요. 그런데 지금 경쟁 때문에 무료로 해주고 있는 곳도 있다. 다양한 선택 특약을 조립할 수 있고요. 선택 특약은 어디에서 운영하죠? 일반 계정에서 운영하고요. 예금자 보호 대상이 되고요.
10년 이상 유지하고 관련 요건에 부합할 경우 보험 차익에 대해서 비과세 혜택 동일하게 주어진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장 구조는요. 연금 개시 전에 사망했을 경우에 기납입보험료 보증하죠. GMDB 해주고요. 그래서 기본 사망보험금에다가 그때까지 적립된 계약자 적립금을 더해서 지급하는 가산 지급 방법이고요. 투자 실적에 따라서 얼마마다 한 번씩 변동하죠. 매일매일 변동한다. 기억해 주시고 밑에 보시면 기본 사망보험금은 보험료에 비례하거나 구자당 확정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기본 사망보험금이 없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어쨌든 기납입보험료로 최저보증은 해주고요. 연금은 개시 시점까지 적립된 적립금을 기준으로 계산을 하는데 마찬가지로 보증형을 선택한 경우에는 기납입보험료로 최저보증한다. GMDB, GMAB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한번 해놓은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변액연금보험의 보장구조에서 사망을 했다. 그러면 사망보험금 지급하고 계약은 소멸하고요.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저축성보험 같은 경우는 사망보험금이 이제 작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이제 감안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특정 장애 상태 시 제공되는 납입 면제 기능. 그래서 동일한 질병이나 재해 이런 걸로 인한 장애 지급률이 50% 이상일 경우 보장형 변액보험 같은 경우에는 납입을 면제해줬죠. 그런데 저축성 변액보험은 면제 기능이 없는 것이 일반적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없다는 거 다시 한번 체크해 두시고. 자, 변액연금보험의 지급액 예시인데요. 우리가 변액연금이나 변액유니버셜 보험 적립형 같은 경우는 저축성 상품이기 때문에 중간에 해지했을 때 해지환급금이 얼마나 나올지, 나중에 연금액은 얼마나 나올지 이런 것들을 예시해서 공시를 해야 되는데 보험회사 자율적으로 공시를 하라고 하면 투자 수익률을 몇 프로로 하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받을 금액에 대한 오해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금융감독기관에서는 반드시 세 가지 투자 수익률을 가정해서 공시할 수 있도록 예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그 세 가지 투자 수익률이 뭐냐면 마이너스 1%, 평균 공시이율, 그리고 평균 공시이율의 1.5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요 자체를 좀 기억해 주셔야 되고 이 1.5배를 뭐 2배, 3배 이런 식으로 바꿔서 문제 나기도 하고요. 2021년 이후 지금 적용되고 있는 평균 공시이율은 2.25%예요. 그거의 1.5배는 3.375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이너스 1 평균 공시이율, 평균 공시이율의 1.5 이것도 기억하셔야 되고 마이너스 1, 2.25, 3.375 이것도 같이 기억하셔야 되기 때문에 잘 암기하도록 해주시고요. 시험에 아주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평균 공시이율은 이제 금융감독원장이 전체 보험회사의 공시이율의 평균을 제시하는 것이라서 이건 참고로 여러분이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저축성 변액보험의 경우에 투자 수익과 함께 순수익률을 예시하도록 하고 있는데 자, 우리가 만약에 투자 수익률이 0%다라고 하면 많은 고객분들은 아, 내가 본전인가 보다 이렇게 오해할 수 있잖아요. 근데 변액보험은 보험료를 납부하면 그게 전액 다 들어가서 운용되는 게 아니고 거기서 이제 크게 두 가지 비용이 빠지죠. 하나는 펀드를 운용하기 위한 펀드 관련된 운용 비용들, 예를 들면 뭐 사업비라든지 여러 가지 뭐 보수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빠지게 되고 또 하나는 최저 보증 옵션이 있으니까 최저 보증을 하기 위한 최저 보증 수수료 비용을 또 차감을 해야 돼요. 그걸 뺀 나머지가 실제로 운용된 수익이 0%라는 거니까 진짜 보험료 대비 원금 대비 수익은 마이너스라는 소리죠. 비용이 빠졌으니까 시작하기 전에. 그렇죠? 그래서 실제 보험료 대비 원금 대비 수익률을 같이 보여줘라. 요런 규정이에요. 그 원금 대비 수익률을 순수익률로 저희가 정의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순수익률은 어떻게 계산하냐면 투자 수익률에서 최저 보증 관련된 비용 그리고 펀드 운용 관련된 비용 요거를 빼준 진짜 수익률을 순수익률이라고 한다. 그래서 뭐를 빼주느냐라고 하는 항목도 여러분이 잘 기억해 주시고 또 하나는 밑에 있는 문제처럼 투자 수익률하고 순수익률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예시해야 한다. 틀린 거예요. 둘 다 한꺼번에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밑에 보면 투자 수익률을 마이너스 1%를 가정했을 경우 그러면 투자 수익률 자체가 마이너스라는 건 순수익률은 더 마이너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간이 경과하면 해지 환급률은 계속 감소할 것이고 투자 수익률이 2.25나 3.375를 가정한다면 그러면 비용이 빠지더라도 순수익률이 좀 높아질 수 있으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해지 환급률은 증가한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마이너스 1% 가정할 때 해지 환급금이 계속 감소한다라고 하는 부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변액 유니버셜 보험인데요. 변액 유니버셜 보험은 변액 연금하고 변액 종신하고 똑같이 운영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보장형으로 운영이 되면 유니버셜 보험 보장형, 그다음에 저축성으로 운영을 하게 되면 유니버셜 보험 적립형 이렇게 운영을 하는데 특징은 원스톱 서비스 종합보험이다. 이렇게 저희가 정의를 하고 있어요. 왜냐? 입출금, 우리 유니버셜 기능이 있기 때문에 자유롭게 중도 인출하거나 추가 납입하거나 의무 납입 기간 이후에는 납입 중지 같은 게 가능하죠. 이런 자유 입출금에 대한 부분은 은행의 기능이고 두 번째, 변액이기 때문에 특별 계정에서 펀드로 운영해서 실적 배당하죠. 그 실적 배당하는 거는 증권의 기능이고 그리고 사망보험금이라든지 연금이라든지 보장을 해주죠. 이 보장 기능은 보험의 기능이기 때문에 은행, 증권, 보험을 합한 것이다 라는 것인데 여기서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 거는 다음 중 변액 유니버셜 보험의 기능이 아닌 것은 이런 문제가 많이 나와요. 그때 자금 이체 기능, 이것이 이제 예시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자금 이체 기능은 원스톱 서비스 종합금융형으로 저희가 정의하는 변액 유니버셜 보험만의 특징은 아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자, VUL 보장형 같은 경우에는 사망 보장이 주 목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보장형이에요. 그렇다면 얘는 GMDB를 해줄 때 어디까지 해줄까요? 기본 보험금을 GMDB 해주고요. 그러면 방법은 변동보험금 계산하는 방법은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겠죠. 첫 번째 방법은 우리 변액 종신보험하고 똑같이 일시납보험 추가 가입 방법 해서 책임준비금을 초과한 적립금이 있을 때 1개월짜리 일시납보험을 가입해서 사망보험금을 늘리는 그런 방법으로 변동보험금을 만드는 것이 있겠고요. 또 하나는 변동보험금이 없는 대신에 그래서 만약에 초과되는 적립금이 있으면 이걸로 위험보험료를 차감해서 수익률을 높이는 그런 방법이 있었죠. 그런 경우에는 사망보험금을 가입금액, 기본보험금이죠. 계약자 적립금의 일정 비율 101%부터 110%까지 자율적으로 할 수 있고 기납입보험료 중에서 큰 걸로 지급한다. 이건 앞에서 저희가 변액 종신보험에서 이미 다루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 참고로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VUL 적립형이에요. 적립형은 변액 연금과 똑같이 가산 지급 방법으로 변동보험금 계산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보험금 플러스 그때 당시까지의 적립금을 더해서 지급하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GMDB는 하죠. 저축성이니까 어디까지 하죠? 기납입보험료까지 GMDB를 하고요. 일시납보험 추가 가입 방법이 아니라 가산 지급 방법에 의해서 매일매일 변동이 되는 거죠. VUL 같은 경우는 보장형 같은 경우는 매월 1회. 지금 요 경우에는 이제 매월이 될 거고요. 밑에 경우에는 이것도 역시 매일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변동보험금의 변동 주기도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변액 유니버셜 보험의 특징. 첫 번째는 이제 뭐니 해도 중도 인출이죠. 중도 인출은 중간에 내가 원할 때 아무 때나 이제 꺼낼 수 있다는 뜻인데 조심하실 거는 어느 범위 안에서 꺼낼 수 있느냐 하고 중도 인출의 성격이 어떠냐에 여러분이 좀 초점을 맞춰주실 필요가 있어요. 해지 환급금 범위 내에서 중도 인출할 수 있고요. 얘는 대출이 아니에요. 대출이 아니라는 건 원금을 상환할 필요가 없다는 거고요. 두 번째, 감액이 아니에요. 감액이 아니라는 건 보험금이 줄어들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출의 성격도 아니고 감액도 아니고 순수한 중도 인출이다. 요거 여러분이 꼭 기억해 주시고 수수료는 부담을 하게 되고요. 계약자 적립금은 어떻게 돼요? 중도 인출했으니까 감소하겠죠. 시험 문제에는 중도 인출 시 적립금 또는 계약자의 보유 좌수는 변동하지 않는다. 돈을 꺼냈는데 어떻게 변동을 안 하겠어요? 감소하겠죠. 이런 문제 체크해 주시고요. 보험료 납입 기간의 자율성이 있죠. 그래서 원칙은 전기 납입 원칙이에요. 그런데 변액 유니버셜 보험의 보험 기간은 종신이거든요. 그러니까 보험 기간이 종신인데
전기납이니까 얘는 보험기간 동안 계속 내야 되는 거니까 종신납으로 저희가 부르고요. 다만 의무 납입기간 이후에 납입을 중지할 수도 있고 추가 납입도 가능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종신 자유납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했었죠. 이 용어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고, 납입을 중지하게 되면 위험보험료, 사업비, 수수료 이런 것들을 차감을 해야 되는데 공제할 곳이 없으니까 계약자 적립금에서 공제합니다. 이렇게 계약자 적립금에서 공제하는 돈을 월 대체 보험료라고 하죠. 네, 월 대체 보험료라고 해요. 뒤편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해지 환급금에서 충당하지 못할 경우 납입 최고 후에, 그러니까 월 대체 보험료를 가져오는데 더 이상 가져올 수가 없다. 그러면 납입 최고를 하죠. 이제 더 가져올 수 없으니까 보험료 납입을 하세요. 독촉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납입 최고 기간까지도 보험료를 안 냈다. 그러면 그때 해지 처리가 된다. 그거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면 되고, 밑에 보면 의무 납입 기간 중에 보험료 납입을 일시 중지할 수 있다. 의무 납입 기간이라고 하는 건 납입 중지를 하지 못하고 계속 내야 되는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는 납입을 일시 중지할 수 없지요. 이런 문제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자, 기타. 펀드의 운용 실적에 따라서 사망보험금과 해지 환급금은 변동하고요. 운용 실적이 악화되는 경우에도 최저 사망보험금 보장하고요. 그래서 보장형은 기본보험금까지, 저축형은, 적립형은 기납입보험료까지, 이것도 기억해 주시고, 자산운용의 형태 선택할 수 있고요. 운용 방법은 지시할 수 없고요. 펀드 변경 가능하고요. 연 12회까지 수수료는 있고요. 선택 특약 자유롭게 조립할 수 있고 연금 전환 가능하고 10년 이상 유지하고 요건에 부합할 경우 비과세 차익도, 보험 차익에 대한 비과세 혜택도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 기억해 주시면 되겠죠. 자, 변액 유니버셜의 보장 구조인데요. 적립형은 일단 기납입보험료로 GMDB를 하고요. 적립형은 변동보험을 계산하는 방법이 뭐였어요? 가산지급 방법이었죠. 그러니까 기본보험금에다가 사망 시점에 적립금을 더해서 지급합니다. 그러면 얼마마다 한 번씩 바뀐다 그랬죠? 매일매일 변동하고요. 문제 보시면 변액 유니버셜 보험에서 보장형과 적립형은 변동보험금 계산 방법이 동일하다? 틀렸죠. 왜냐하면 보장형은 일시납보험 추가 가입 방법, 적립형은 가산 지급 방법, 엄연히 달라요. 요거 여러분이 문제 체크해 두시고, 두 번째로 우리 보장형은 두 가지 방법이 있었죠. 첫 번째는 일시납보험 추가 가입 방법으로 계산하는, 그래서 책임준비금 초과하는 걸로 일시납보험 드는 거죠. 보험기간 얼마짜리 들었죠? 한 달. 그래서 얘는 매월 변동하고요. 그리고 기본보험금은 GMDB 최저 보증해주죠. 예, 요게 이제 변액 종신보험하고 같은 유형이고, 두 번째 거는 뭐예요? 변동보험금이 없는 대신이 있었죠. 그래서 변동보험금이 없는 대신에 기본보험금, 계약자 적립금의 일정 비율, 기납입보험료 중에 큰 걸로 지급하는, 이 경우에는 변동보험금 없는 대신에, 그러니까 일시납보험 가입하지 않는 대신에 위험보험료를 차감한다 그랬죠. 그래서 생존 시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이어서 얘는 매일매일 변동한다는 거 비교해 주시고, 마찬가지로 기본보험금으로 GMDB는 해준다라는 거고요. 간혹 가다가 요 관련된 문제에서 기본보험금, 적립금의 일정 비율, 그 다음에 기납입보험료인데 요거를 해지환급금이라고 해서 시험 문제가 가끔 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해지환급금이 아니라 기납입보험료다라고 하는 것도 다시 한번 체크해 두시고, 자, 맨 밑에 보시면 변동보험금이 없는 형태의 변액 유니버셜 보장형의 사망보험금은 매월 변동한다. 변동보험금이 없는 형태면 요 밑에 있는 두 번째 거잖아요. 얘는 매월이 아니고 매일 변동하죠. 그래서 매월인지 매일인지 잘 좀 구분해서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계속해서 우리 변액 유니버셜 보험 보장 구조 중에 해지환급금은 투자 수익률에 따라서 매일매일 변동하죠. 예, 최저 보증 있나요? 없고요. 원금 손실 가능한가요? 가능하고요. 누가 책임지죠? 계약자가 책임지는 자기 책임의 원칙이 적용이 된다. 자, 사망 시에 사망보험금 지급하고 계약은 소멸되고요. 보장형은 특정 장애 상태 시 보험료 납입 면제가 가능하죠. 그런데 저축형은 우리 적립형 같은 경우에는 납입 면제 기능이 없는 것이 일반적이고요.
투자 수익률을 가정해서 예시할 때 세 가지 수익률로 가정해서 우리가 예시를 해야 되죠. 마이너스 1%, 평균 공시이율, 평균 공시이율의 1.5배, 마이너스 1%, 2.25%, 3.375% 같이 기억하셔야 되고요. 투자 수익률이 마이너스 1%로 가정했을 경우에는 시간이 경과할수록 해지 환급률은 감소하고요. 2.25나 3.375를 가정했을 경우에는 증가하고요. 보험료 납입 기간은 전기납. 그런데 보험 기간이 통상 종신. 그렇기 때문에 종신 자유납이라고 한다. 요것도 체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변액 연금 또는 이제 유니버셜까지 해서 상품 종류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자산 운용에 대해서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